여러 가지 보등식이 8단원으로 제가 체크했었죠. 9단원 내용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와 순열입니다.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우의 수와 순열을 한 번에 하고 조합을 나눠서 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경우의 수와 순열을 한 번에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먼저 요거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정의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읽고만 넘어갈게요. 책 한번 보실까요? 몇 페이지? 232페이지에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거는 실험이고요. 던져서 주사위에 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야?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 주사위에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 6이다 라고 하는 게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와 뭐가 있다? 합의 법칙과요. 곱의 법칙을 따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곱의 법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했었어요? 응?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라는 멘트가 들어가면 된다고 했고,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and 그리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얘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엔 뭐야? 처음에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보기에 앞서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풀이가 진행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지? 모든 뭐지? 케이스 분류라고 해야 되나? 그 상황을 빠짐없이 분류해요. 제일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분류가 제일 먼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우리 기본적으로 자,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 꺼내 먹어 라고 해서 냉장고를 봤더니 탄산음료가 3개 있고 저기 주스가 4개 있었어. 4종류가 있었어. 그러면 뭐야?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거야? 나 탄산음료 먹을까? 주스 먹을까? 이렇게 빠짐없이 분류하라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각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 한다고? 이제 모두 더하는 겁니다. 지금 했던 말에 대해서 이어서 해볼게요.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 꺼내 먹어.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탄산음료가 3가지와 주스가 4가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어. 분류를 했어. 그럼 각각의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는 3개, 4개가 되겠죠. 그럼 모두 더해주시면 몇 개? 7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옷 입는 걸로 한번 생각해봐. 니네들이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상의가 4벌, 하의가 3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를 상황을 빠짐없이 분류할 거야? 어떻게 분류할 거야? 상의를 입거나 하의를 입는다로 분류할 거야? 어? 그러면 자신감을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여기 니플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분류가 잘못 이루어지면 계산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나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뭐 어떤 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분류한 다음에 더해주는 이 행위가 합의 법칙이 되는 거야. 그렇지? 다른 상황이에요. 결국 합의 법칙이라고는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다른 상황이에요. 연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상황이 계속 쭉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는 사건이 연속되는 겁니다. 사건이 그 다른 사건이라고 할게요. 아니 상황? 사건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얘는 연속된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 다른 상황이 낫겠다 얘는. 다른 상황이라고 할게요. 합의 법칙은 다른 상황이야. 탄산음료 먹는 거랑 선생님 저는 그거 다 먹으면 안 되나요? 헛소리하지 말고요. 그 음료수 하나 꺼내 먹어라고 했으니까 탄산음료를 먹거나 이제 주스를 마신다라고 하는 다른 상황에서의 값을 서로 더해주는 게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야? 행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연결되어 연속되는 행위 자체를 고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의를 4벌, 하의를 3벌 입을 때 내가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는 뭐가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상의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하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요 2개를 하나씩 고르기 전까지는 뭐야?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연속되는 사건, 연속되는 상황이라고요. 상황이라고 바꿀까요? 연속된 상황으로 바꿀까요? 연결되어서 한 번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이걸 기억해 주세요. 봐봐. 주사위, 그러니까 뭐야?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할 때에도 뭐로 봐? 어떻게 봐야 돼? 연속적으로 보자. 응? 4개의 동전을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4개를 던져서 동시에 4개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동시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자고 이제부터? 연속적으로 연결 동작으로 생각을 하자고. 뭐 하라고? 하나를 던져. 두 번째도 던져. 세 번째도 던져. 네 번째도 던져.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경우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연속으로. 연속이냐 아니냐로 구분하십시오. 그러면 물어보자. 자, 길 찾아가는 문제. 우리 저번에 했었죠. 길 찾아가는 문제는 연속인 거야 아닌 거야?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곱할까 더할까? 곱해야겠지. 줄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경우는 어때? 줄을 모두 다 쓰기 전까지는 뭐 하는 상황이야? 계속 그 상황이 아직 종료가 안 되는 상황이죠. 맞아, 틀려. 그러면 이거는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야. 색칠하는 것도 마찬가지. 색칠이라고 하는 행위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 계속 연속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곱하는 건지 더하는지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다른 상황인 걸 확인해서 더할 때에는 반드시 뭘 해요? 여기서 A 사건의 경우를 수를 M이라고 하고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고 하나 더 A와 B 사건이 동시에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L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라고? M 더하기 N 마이너스 L로 보라고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연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로만 보면 돼요? M 곱하기 N으로만 보시면 되겠더라입니다. 중복되는 거는 어떤 게 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 배수. 3의 배수야, 4의 배수야, 뭐 이런 거 할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4의 배수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뭐? 1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끊어서 더하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여기에서 경우가 여기서 그 밑에 나오고 보시면, 어디냐? 232페이지에 그 경우의 수 밑에 글씨를 보세요. 232페이지에 제일 위에 사건과 경우의 수, 제일 위에 사건과 경우의 수, 얘들아.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밑줄.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고로 하는 거 두 가지 동그라미 쳐주세요. 수영도, 순서상. 나중에 개념에다 옮겨 적어주십시오. 수영도 문제, 대표적인 수영도 문제는 제가 뭐가 있다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요? 교란순열. 써주십시오. 수영도의 대표적인 문제는 교란순열. 교란순열이 뭐라 그랬어요? 교란순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치, 공부를 뒤지게 안 하지, 그때. 교란순열이 뭐였어? 내가 내 걸 고르지 않는 경우. 자, 나 혼자 있어. 내가 물건 하나를 내놨어. 내 이름이 달린 의자가 있고, 내가 있어.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이 적히지 않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없죠. A, B.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애가 스몰 a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없죠. 그러면 한 개인 상황에서는 몇 개? 0. 그럼 두 번째, A랑 B랑 있다고 친다면 A가 A를 선택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B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어요. 두 명일 때? 두 개일 때는 한 가지가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C라고 하는 애를 세 개를 확인할 때는 뭘 봐요? A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B. 그 다음 B는요. A 아니면 C가 될 거야. 근데 그러면 B, A, C가 될 거라 여긴 안 돼요. 그죠? 얘는 안 되잖아. 그럼 B, C, A 얘는 되죠. 그지? 마찬가지로 또 하나 C를 선택하는 경우도 A, B가 있을 거고 B, A가 있을 거예요. 얘는 되지만 중복이 나오는 같은 서로 자기가 자기 걸 고르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세 개 중에서 선택권이 주어질 때는 두 가지가 있겠구나. 다음 B까지 포함.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B라고 A는 A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B부터 시작하자. 그럼 B는 선택할 수 있는 게 A 뺀 나머지 C 아니면 D죠. 그치? 그럼 BC를 뺐으니까 남은 건 A, D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A를 주게 되면 뒤에다가 D를 가져가야 돼서 안 돼요. DA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BD를 빼고 나면 C가 안 됩니다. A, C밖에 안 돼요. 여덟. 마찬가지 C도 똑같습니다. A 가져갈래? D 가져갈래? CA니까 DB. DB. 그럼 CD니까 AB. AB냐? BA냐? 다음 D일 때도 마찬가지로 AC. 그러면은 B는 안 되니까 BC로 가져가야 되고 DC를 했으니까 AB냐 BC, BA냐. 총 몇 가지? 둘, 셋, 셋. 0, 1, 2, 9. 잠깐만.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B. A도 되잖아.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DC가 돼요. 3, 3, 3 해서 총 4개일 때는 몇 개? 9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 더 5개를 선택하게 됐을 때 몇 가지? 44개가 나와요. 이거 제가 요 숫자 외우라고 했습니다. 수형도, 그 수형도라고 써 있는 거, 수형도라고 써 있는 거의 대표적인 사용처, 교란순열에서 숫자 5가지를 외우라고요. 순서대로 뭐라고? 0, 1, 2, 9, 44. 4는 뭐야? 어디서 내와? 다시 뭐라고? 0, 1, 2, 9, 44. 요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순서상이라고 나오는 거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림차순 정리로 빠짐없이 구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쓰세요. 순서상은. 내림차순 정리, 그러니까 오름차순 정리로 빠짐없이 구한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상이 나오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경우들이 이제 사전식 배열. 사전에서 찾을 때 이 문자는 몇 번째 문자인가요? 이런 문제들. 아니면 숫자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얘는 몇 번째 숫자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체크할 때 순서상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넘어가고요. 거기 뒤에 있는 예를 통해서 하나씩 좀 봅시다. 필수 예제 1번. 12의 배수, 13의 배수 어떻게 구해요? (1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렇게 쓸게요. A, 12. 12의 배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1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8가지. 나누시면 돼요. 그거 하나 다 세는 게 아니에요. 100 나누기 12 하는 거예요. 목만 구하면 됩니다. 8가지 나와요. 그러면 13의 배수는 얼마 나와요? 90 근처에 있는 숫자 계산하시면 되지 않아요? 아마 7일 겁니다. 91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 100보다 작은 숫자, 100 이하의 숫자들 중에서는 12와 13의 공배수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돼요? 단순히 2개를 더해서 써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2의 배수는 몇 개이고 50개이고 5의 배수는 몇 개니까 20개인데 여기에 또는이라고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공배수인 10의 배수가 10개 중복되는 거를 반드시 한번 빼주셔야 된다고요. 50 더하기 20 빼기 10입니다. 답은 60이에요. 그래서 답 3번. 100과 서로 소인 거. 100이라고 하는 애를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서 100과 서로 소다라는 뜻은 결국에 무슨 말이야?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숫자들. 얼마? 40까지가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반드시 중복인 걸 제껴야 합니다. 그럼 필수 예제 2번 이런 걸 순서상으로 풀어주시는데 x 더하기 2y 더하기 3z의 값이 11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z가 1이면 x 플러스 2y의 값은 자연스럽게 얼마가 될 거고 8이 될 거고 그 다음 기준은 누가 되는 거야? y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나올 수 있는 순서상 개수 물어봤으니까 근데 굳이 다 구해보자면 6, 1, 1 다음 4, 2, 1 다음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도 제끼시면 x 더하기 2y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될 거라? 5가 될 거라서 가능한 y는 1하고 2밖에 없습니다. 그죠? 굳이 순서상 다 찾아보자면 얼마야? 3, 1, 2 얼마는? 1, 2, 2 이렇게 두 가지 나올 거고요. z가 3이라고 한다면 x 플러스 2y의 값이 얼마가 될 거라? 2가 될 거라 말도 안 돼요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총 몇 가지? 5가지 나오겠습니다. 거기 키포인트에다가도 줄 한번 거주세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개수가 가장 큰 항을 기준으로 개수가 가장 큰 항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줄거라고 하는 것들은 니네들 개념서에 다 적어놔야 된다. 옮겨 적어놔야 된다 나중에. 다음 고배법칙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3번 홀수인 거 13579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다 2357 선택을 10의 자리에서 하나 선택하고 1의 자리에서 하나 선택할 때까지 상황이 끝나지 않고 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곱하기 몇이라? 5 곱하기 4라서 답은 20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약수의 개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애들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대표적인 고배법칙입니다. 대표적인 고배법칙이에요. 그 514번을 보시면 514번의 1번 같은 모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필수예제 4번. 필수예제 4번을 보실 때 360이라고 하는 애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얘는 6의 제곱 곱하기 10이니까 계산하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나오거든요. 선택지를 하나씩 골라야 된다고요. 자, 2의 거듭 제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안 고를 거야? 하나만 고를래?
두 개 고를래? 세 개 다 고를래? 총 선택지가 몇 개가 생겨? 네 개가 생겨. 뭐라고?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안 고를래? 로 시작했어. 2를 몇 개 가져갈 거야? 안 가져갈 건데요. 그것 또한 방법이 되는 거야. 안 가져갈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6, 4, 23이다. 그죠? 여기다가 굳이 써주자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인데 이거 중학교 1학년 내용이죠. 굳이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2번.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300,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 공약수라고 하는 애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공배수는요? 마찬가지죠. 뭐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습니다. 이런 거. 자, 그럼 이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아니야. 중학교 1학년도 아니야. 그 약수 배수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야.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걸 기억한다면 뭘 물어봤으니까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하시면 되죠. 540 90 4 곱 6 2 2 3 최대 공약수 얼마? 180. 그럼 180의 약수는 20 곱하기 9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네요. 약수의 개수 몇 개? 3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준 18개. 추가. 약수의 개수와 굉장히 유사한 게 뭐라고 했죠? 집을 방법의 수와 같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그거 아마 뒤에 7번 내용이에요. 뒤에 7번이야.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한다. 이런 문제. 100원짜리가 N개, 50원짜리가 N개, 10원짜리가 L개가 있다고 한다면 지불 방법의 수도 어떻게 계산한다고?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L 더하기 1이라고. 왜? 100원 안 낼 건데요. 100원 하나만 낼 건데요. 2개 낼 건데요. 100원짜리 N개 다 낼 건데요. 라고 선택하는 것들. 100원에서 내가 낼 개수를 선택하고 50원에서 내가 낼 개수를 선택하고 10원짜리에서 내가 낼 그 개수를 선택하는 게 지불 방법의 수예요. 이거랑 다르다고 했어요. 뭐요? 지불 금액이요. 지불 금액의 수.
지불 금액의 수는 내가 뭘 하라고 했었냐면 이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뭐 기억하라고 했었죠? 낮은 금액의 수가 충분하여 상위 금액이 되는 경우 높은, 상위 말고 높은으로 가자. 높은 금액을 채울 수 있을 때 뭐로 바꿔서? 높은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뭐지? 교환하여. 교환한다? 교환하여 계산하시면 된다. 딱 요거 기억해 주세요. 색깔을 잘못 정했네요. 아, 요건 노란색이 맞고요. 요걸 바꿉시다. 집을 방법의 수. 얘도 요것만 바꿉시다. 집을 금액의 수. 자, 7번 봐봐요. 7번. 봐봐. 7번 봐봐봐. 어떡하라고?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세 개가 있어요. 어떻게 하래?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아, 빼기 1. 왜 빼기 1이죠? 무료는 안 돼요. 무료는 안 돼서. 그래서 몇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공짜 제외. 64, 24. 그래서 23가지. 자, 지불 금액의 수는요. 이걸 봐봐. 여기 봐봐. 50원짜리의 개수가 충분히 많아서 100원짜리를 채울 수 있다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교환해서 50원짜리 4개와 10원짜리 3개로 바꾼 뒤에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 곱하기 4 빼기 1 답은 19개입니다.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5번은 안 할 거고요. 저기. 앞에 5번은 안 할 거고요. 5번은 너무 쉬워서 안 할 거고요. 빠짐없이 체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색칠하기만 보고 바로 순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봅시다. 저기 어디야? 항상 길 찾는 방법 5번 같은 경우에 언급만 하자면 5번 문제보다는 사실 뒤에 있는 저기 529번을 통해서 일단 좀 얘기할게요. 529번을 보시면 강남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기 위한 청량리로 가는 방법이 구하래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갈래? 먼저 그거를 상황을 빠짐없이 분류부터 하는 거야. 강남에서 어디로 가서? 강남에서 시청을 거쳐서 청량리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지? 또 강남에서
잠시를 거쳐서 청량리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이야? 끝났어? 더 없어? 더 있어 없어? 더 있지. 최단거리라는 얘기는 안 했고 거리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강남에서 시청을 거쳐서 잠실까지 들렸다가 청량리를 가는 방법도 있고 또 강남에서 잠실을 갔다가 시청을 거쳐서 청량리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더 있어 없어? 더 없죠. 이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강남에서 시청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시청에서 청량리 가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강남에서 잠실 가는 거 몇 가지? 잠실에서 청량리 가는 거 몇 가지? 전체 몇 가지. 강남에서 시청 가고 시청에서 잠실을 갔다가 잠실에서 청량리 가는 거는 몇 가지. 강남에서 잠실을 갔다가 잠실에서 시청을 거쳐서 시청에서 청량리로 가는 게 몇 가지. 1번 빠짐없이 구한다. 2번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세 번째 이제 뭐 한다고요? 다 더한다. 이렇게 구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530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푼다고요? 만원짜리 2개, 5천원짜리 3개, 1,000원짜리 4개. 지불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어떻게 지불 방법의 수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3 곱하기 4 곱하기 5 빼기 1.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8 곱하기 5 빼기 1. 왜 8이야? 5천원짜리 개수가 충분히 많아서 만원짜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만원을 5천원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색칠하기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색칠하기 문제는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애지간한 거는 여기 뭐야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애지간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뭐 원형이냐 선형이냐 원형이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부터 하냐면 색칠하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부터 찾아야 돼? 가장 많은 부분과 닿아 있는 곳부터. 거기 설명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이 인간은 대체? 너도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네, 6번 보시면 6번에 설명 뭐라고 돼 있어?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그죠?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그죠? 그 다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랑 뭐 차이? 선형이냐? 원형이냐의 차이. 지금 봐봐라. 저기 6번 보시면 A는 A, B, C, D, E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B, C, D, E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B는 A, A, C, C는 3개, D도 3개, E는 2개. 2개, A가 하나, 둘, 셋, 넷. A가 4개. 그 다음에 A를 빼고 보시면 선형꼴로 되어 있죠. 그럼 선형대로 칠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걔를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이 되니까 선형이 됐을 때를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몇 가지래요? 다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려고 한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가 더 추가가 되면은 순열 문제로 바뀌어요. 모든 색을 사용해서 라는 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순열 문제로 바뀌어요. 줄 세우기 문제로 바뀝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구하시면 되죠. 첫 번째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 B는 인접한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C는요. 인접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D는 인접한 2개를 제외한 3가지. E도 인접한 2개를 제외한 3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540가지라고 계산이 됩니다. 근데요, 이거 말고, 어디야? 523번. 523번 보시면, 523번은, 자, 523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A가 B와 D로 연결이 되어 있고, B가 C, 요렇게. 모두 다, 2곳씩 다 있어요. 이 경우에는 무슨 꼴로? 원형꼴로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양쪽이 이거 하나만 그냥 순서대로 구한다고요. 구하여 곱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원형꼴은 반드시 양옆이 서로 같은 경우와 양옆이 서로 다른 경우로 나눠서 풀어요. 개수가 달라져요. 이렇게 2가지를 다 무조건 반드시 다 구해야 돼요. 나눈 거예요. 빠짐없이 분류할 때 이렇게 2가지를 분류하셔야 돼요. 523번 같은 경우에 5가지 색이래요. 그러면 A에서부터 자 A, B, C, D를 칠할 때 A에다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5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은 당연히 몇 가지? 4가지 칠할 수 있어요. 근데 C라고 하는 애를 볼 때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된다고? 서로 같을 때. 양옆이 서로 같을 때. 양옆이 서로 같을 때, 얘가 A랑 똑같을 때와 A와 다를 때로 분류해서 구하셔야 돼요. A가 같은 거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얘가 고른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 A와 반드시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얘랑도 다르고 접해 있으니까 얘랑도 달라야 돼서 3가지가 나오고요. 그럼 D를 봐요. 지금 D도 결국엔 여기가 A, B, C, D라고 할 때 지금 D는 요 위에 있는 경우에는 양쪽의 색깔이 서로 어때? 같잖아. 그러면 D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4가지가 있는 거야. 그지? 하지만 A와 C의 색이 서로 다르다면 D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할 때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을 더해야 돼서 계산을 해주시면 80, 180, 260까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선형꼴로 순서대로 구한다라고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는 순간 180이 나오면서 틀리게 돼요. 반드시 두 가지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해 주셔야 돼요. 양옆이 서로 같은 경우, 양옆이 서로 다른 경우. 자, 그러면 빠르게 이것만 한번 봐봐요. 저기 몇 번이야? 535번 같은 경우에는 535번 같은 경우에는 535번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야, 선형이야? A가 다 있는 영역 몇 곳? 두 곳. B는 몇 곳? 두 곳. C도 두 곳. D도 두 곳.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원형이야, 선형이야? 원형이야. 그러니까 원형 문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짠! 경우의 수였습니다. 짜잔. 다 쓰셨죠? 정리 다 되셨죠? 지금 이거 색칠하기라던가 집을 방법, 그러니까 약수 개수, 집을 방법, 집을 금액 이거는 되게 전형적인 경우의 수 문제라서 얘는 반드시 개념으로서 쓰고 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적어 드렸습니다. 길 찾는 거는 찍기고요. 지우겠습니다. 경우의 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0분씩 일찍 와서 이제 그것 좀 해야 될 것 같아. 개념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외웠는지,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지조차 않았는지, 나한테 설명 가능한지를 좀 봐야겠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순열과 조합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영어 문자와 함께 했었습니다. 순열 영어로 뭐라고요? 그 밑에 써 있어요. 읽어봐요. 뭐라 써 있어요? permutation. permutation. 영어 어려워. permutation. 자, 그러면 제가 경우의 수 이제 기호를 이용해서 구할 때 항상 언제나 뭘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먼저 n-r 라고 얘기했었어요. n-r 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어떤 경우에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할 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할 때 뽑을 때
또 뭐 뒤에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n개 중에서 R명이 R명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R명이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할 때 R명이 n개의 묶음으로 n개 묶음이 아니구나. n개의 선택지를 고를 때 선생님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편가르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한다 라고 하는 건 permutation이라고 해서 순열기호 P를 사용하고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때 라고 하는 건 뒤에서 나오는 combination이라고 해서 C를 사용하고요. N개 중에서 R명이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중복을, 그러니까 비밀번호 맞추는 것 같은 거예요. 0부터 9까지. 자, 네 자리가 있어. 0부터 9까지를 정해서 여기에 비밀번호를 정할 거야. 총 몇 가지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니?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11제곱이요. 그죠? 파이라고 하구나. R명이 n개의 선택지를 고른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R명이요. 얘랑 얘랑의 차이는 그거예요. 자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냥 골라가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H, 하모니우스라고 해서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NPR이라고 하는 애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R 더하기 1이라고 해서 R개를 순서대로 곱하시면 되는 거라고 한다면 NCR이라고 하는 거는 R 팩토리얼 분의 NPR이었고요. 파이 같은 경우에는 N을 R번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NR 그럼 NR 같은 경우엔 N 더하기 R 마이너스 1 CR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배울 테니까 이 두 가지를 빼고요. 결국에는 문제에서 어떠한 경우인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제가 순열이라고 할 때 항상 뭐라고 강조 또 강조를 했었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뭐 할 때? 나열할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했을 때는 규칙이 없을 때예요. 뒤에 조합이랑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야, 니네 30명 중에서 3명 나와서 줄 서. 이거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이에요. 근데 잘 봐. 야, 니네 30명 중에서 3명 나오는데 이름 순으로 줄 서. 라고 규칙을 내가 정해준 순간 이건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조합이에요. 오케이?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순열의 수 NPR. NP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도도도 N-R 플러스 1까지
총 몇 개를 R개를 곱해주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NPN이라고 하는 값은 N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곱해 나가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애를 말하고 이걸 다른 기호로 뭐라고 표현한다?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더라. 계승이라는 표현 안 할게요. 그냥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팩토리얼. 그래서 NPN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규칙이 하나 정해져야 한다더라. NPR이라고 하는 그 값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요 뒤에 N-R, N-R-1, N-R-2, 2, 1 요런 애들이 곱해져 있을 텐데 얘네들이 싹 다 사라진 거잖아.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NPN이라고 하는 애는 N 팩토리얼을 0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값이 N 팩토리얼이 돼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는 거. 0 팩토리얼은 얼마로 쓴다? 1로 쓴다. 그리고 두 번째, NP0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해? N명 중에서, 30명 중에서 아무도 나오지 마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본다고.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음번부터는 그냥 어떤 계산인지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 밑에 있는 보충학습 보이세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열,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때, 적어도 무언가를 할 때, 교대로 나열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뒤에 하나씩 나올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필수예제 8번부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제가 안 한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죠. N 팩토리얼에다가 N 더하기 1 팩토리얼을 곱하면 N 더하기 1을 곱하면 N 더하기 1 팩토리얼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4 팩토리얼에다가 5를 곱한다 라고 하는 건 5 곱하기 4, 3, 2, 1이라서 얘는 5 팩토리얼과 같아요. 그죠? 항상 언제나 이 순열의 수 또는 조합의 수에서 나오는 모든 애들은 무슨 연산을 하기 때문에 곱 연산을 하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는 거 불가능해요. 곱하거나 나누기는 가능합니다. 네,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NP2 5N이래. 식 어떻게 돼? N 곱하기 N-1 두 개를 곱했더니 5N이 되더라. N은 얼마? 6이더라. 기본적으로가 아니라 대학교 때까지도 대학원 과정에서 진짜 정말 취미 삼아 찾아보는 특이한 미친놈들이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
저 n과 r은 자연수입니다. 반드시 뭐보다 큰? n이 r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입니다. 자, 2번 봐봐요. 2번에 5pr 곱하기 6팩토리얼이 4, 3, 2 빵빵이래요. 6팩토리얼은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720입니다. 따라서 5PR이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 60입니다. 자, 5에서부터 시작해서 4, 3까지 해줘야지만 6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R은 3개예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3번 NP5가 30 곱하기 NP3이랍니다. 쫄지 말고 그대로 적어요. N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 30 곱하기 N 하나, 둘, 셋. 뭐 해? 뭐 해? 0이 아니야. 0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n-3 곱하기 n-4가 30. 2차 방정식 풀듯이 풀어도 됩니다만 연속된 두 수의 곱이 30이 나오려면 6 곱하기 5가 돼야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얼마? 봅니다. 다섯 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죠. 9번. 9번. 다섯 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5팩토리얼. 그럼 2번. 다섯 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았어.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대. 그럼 뭐야? 5, P3. 다섯 명의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방법의 수.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이거는 줄 세우기와 같아요. 직책이 다른 경우는 줄 세우기예요. 그래서 3번 어떻게 풀어? 3번 5P2와 같습니다. 계산하시면 5, 4, 3, 1 곱해주시면 120 나오고요. 5, 4, 3 곱하면 60, 5, 4, 20 나오겠습니다. 그거 봐봐요. 아까 경우를 나눴던 것처럼 이웃하는 경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웃하게 할 때는 한 덩어리로 본다. 한 덩어리로 봐라. 반드시 첫 번째 뭘 하고. 뭐가 똑같네. 수를 조금. 첫 번째 뭘 하고. 묶어서 묶음으로 나타내는데요. 묶어서 한 개로 취급하되 두 번째 뭘 구하고
묶음 내부에서 줄 세우는 경우 M가지. 그 다음에 전체 묶음을 포함한 묶어서 한 개로 취급했으니까 그 하나를 포함한 큰 전체에서 줄 세우는 방법을 N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N 곱하기 N이라고. 봐봐. 10번이야. 10번 봐봐. 10번.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이 있어. 자, 1번.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한대요. 어떻게 하라고? 묶어서 여3을 묶어서 하나로 취급할 거라고요. 에다가 남남남남이 있다고요. 남남남남. 묶어서 하나로 취급했는데 그 다음에 묶음 내부에서 줄을 세우는 방법 몇 가지? 3팩토리얼까지. 그 다음 몇 개로 봐서 5개로 봐서 전체를 나열하는 방법 5팩토리얼까지. 그래서 6 곱하기 120 답은 720이 나오겠더라. 두 번째,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세우는 방법. 뭘 먼저? 상관없는 아이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 사이사이에 여기 동그라미를 먼저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앞뒤를 포함하여 사이에 넣어준다. 뭐라고? 앞뒤를 포함해서 사이에 배열을 해주시면 이웃하지 않게 계산이 돼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 그러니까 누구 먼저 나열하고 남자를 먼저 4명을 나열한 후에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앞뒤를 포함한 사이사이에 여자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몇? 4팩토리얼 남자 먼저 나열하고 전체 5곳 중에서 3개에다가 여자애들 들어가게 시키면 되겠더라. 5P3 계산해 주시면 24 곱하기 543 60이라서 계산하면 1440 나옵니다. 이거 중요해요. 첫식. 왜 첫식이 중요해? 난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첫식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대로 서는 방법. 교대로 세우는 방법. 그냥 끼리끼리 따로따로 배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3번 같은 경우에 이게 동글 자, 교대로 세워. 어머나, 동굴이 별론데? 이거 어떡하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 교대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남녀, 남, 여남, 여남 밖에 없어요. 여남, 여남 하는 순간, 여자부터 시작하게 되는 순간 뒤에 남자가 오로록 남아요. 4팩 곱하기 3팩. 계산하시면 24 곱하기 6이라서 144가지.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특정 위치에가 정해진 경우 뭐 하면 돼? 빼고 세면 돼요. 이미 한 놈이 픽스돼 있으면 뭐 하면 된다고?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미 빠져 있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규칙이 없어야 된다고. 이미 정해진 무언가가 있는 순간 나한테 선택권이 주지 않기 때문에 세지 않아요. 어? 알겠니? 다음. 특정 위치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11번 한번 봐볼래? 11번 한번 보면은 뭐래? 11번에 트라 이 에 엥 그을 8글자에서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고 나머지 짠짠짠 이렇게 되는 경우 뭐 하라고? 두 개를 빼고 세라고. 6팩토리얼 720개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뭐?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전체를 줄 세우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명목하게 한다. 다음에 그대로 세우기. 저 사이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보기가 힘들었던 거였어. 자, 둘 사이에 뭐 포함된 경우, 둘 사이에 뭐 n개를 포함한 경우 동일합니다. 뭘 먼저 해요? 묶음을 완성해요. 뭐라고요? 묶음을 완성해요. 묶음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전체 개수를 세시면 줄 세우는 방법으로 세시면 됩니다. 그 묶음을 완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2번 T와 A 사이에 문자가 두 개 존재하도록 하는 방법이 돼요. 이게 묶음이야. 그럼 묶음 밖에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문자가 있겠네. 자, 묶음부터 완성해 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t랑 a랑 자리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자리 바꿔도 돼요. 2 곱하기. 자, 요 안에 들어가는 애는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나열하면 됩니다. 6개 중에서 2개를 나열해서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로 봤을 땐 몇 개? 요거 몇 개 나열하는 거니까? 5개. 그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 보고서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얘 보자마자 얘네들 자리 바꿨고 6개 중에서 2개 줄 세워서 요 안에다 집어넣었구나. 그 다음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열했구나 로 보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2 곱하기 6고 30 곱하기 5 팩토리얼 120이니까 답은 720입니다. 720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 적어도 땡땡 하는 경우.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워요. 무슨 세 글자 뭐라고 부르죠 이런 애를? 뭘 이용해서 푼다라고 얘기하죠? 세 글자? 여사건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기억 안 나? 진짜 중학교 때 공백이구나. 뭐 한다고? 여사건을 이용해서 푼다예요. 여사건을 이용한다.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면 이 식은 뭐냐면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 빼기 not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해요. 뭐라고? A가 아예 하나도 안 오는 경우를 빼면 하나는 적어도 들어가 있을 거야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분류해 봅시다. 자음 모음 분류해봐. T, R, I, A, N, G, L, E.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니까 전체 경우에서 전체 8팩토리얼에서 not A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둘 다 자음이 오지 않는 경우 양쪽에다 모음이 오기 위해서 저기 3개 중에서 2개를 3개 중에서 2개를 양쪽 끝에 나열하고 모 하나 둘 셋 넷 다여 모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 6팩토리얼을 8팩토리얼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계산 56 곱하기 6팩토리얼 빼기 3이 6 곱하기 6팩토리얼이니까 50 곱하기 6팩토리얼. 나 지금 무슨 계산한 거야? 분배 법칙으로 계산한 거예요. 곱하기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50 곱하기 720이라서 답은 3, 6, 빵, 빵, 빵. 36,000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수의 개수는 자연수의 개수 중에서 그거 조심하세요. 3의 배수. 3의 배수 어떻게 구해?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3의 배수야? 삼의 배수 어떻게 구해? 2의 배수 어떻게 구해? 1의 자릿수가 0, 2, 4, 6, 8인 애들을 2의 배수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3의 배수는 뭐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써! 모르면 이거 나중에 시험 이거 풀이할 때 써야 돼. 난이도 올라가면 이거 다 써야 돼. 자연수 할 때. 다시 2의 배수가 뭐라고? 순서대로 써. 2의 배수부터 여기 옆에다가 이거 7, 8 안 나오, 영상에 안 나올 텐데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7은 안 써요. 7은 안 쓰고요. 8의 배수, 9의 배수까지는 씁니다. 그리고 블랙 라벨 교재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11의 배수를 설명합니다. 블랙 라벨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에서 나와요. 자, 2의 배수가 아까 뭐라고요? 1의 자리 수가 0 또는 2, 4, 6, 8이라고요. 그럼 3의 배수는요? 각각의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 이런 거 그때들 봐봐. 4, 3, 2 더하면 얼마야? 9. 얘 3의 배수야. 이런 식으로 계산해. 그럼 513 더하면 얼마야? 9지. 3의 배수야. 이런 거. 자, 4의 배수는요. 뒤에 두 자리 수가. 뒤에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 왜냐면 100은 4로 나눠 떨어지거든. 124라고 하는 애 대신, 그러니까 8124 대신에 8100 더하기 24로 보면 얘는 어차피 4의 배수가 되잖아. 여기가 4의 배수면 전체가 4의 배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5의 배수는 어떻게 구해? 이건 알겠지? 뭐야? 이건 얘기할 수 있어야지. 1의 자리가 0, 5. 1의 자리가 0 또는 5. 자, 그럼 6의 배수는요? 2와 3의 공배수잖아요. 2와 3의 규칙을 가져가면 됩니다.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짝수들이 이제 6의 배수고요. 7의 배수는요. 규칙을 찾기가 애매해서요. 보통은 그냥 7로 나눠보는 게 최선이라고 표현해요. 너무 복잡해요. 8의 배수는요. 8의 배수는 여기 고등학교에선 잘 안 나와요. 중학교 거에서까지밖에 잘 안 나오는데 얘는 그냥 뒤에 세 자릿수 8의 배수 면 8의 배수입니다. 9의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9의 배수 뭐라고요? 3의 배수와 조건이 똑같습니다. 각 자리에 수의 합이 9의 배수. 11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라면 잘난 척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 나와요. 뭐 한번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11의 배수는요. 짝수자리 합, 짝수자리 수의 합 빼기 홀수자리 합을 하시면 0이나 11의 배수가 나와요. 그럼 11의 배수예요. 이런 거 121 더하면 2네요.
가운데도 2네요. 2 빼기 2니까 0이죠. 이거 11의 배수. 1, 2, 2, 1. 1, 뭐, 3, 3, 1.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뒤에 나올 텐데. 밑에 나오잖아. 551번에.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바로 나오네. 이걸 대답을 못했으면은 못 푸는 거야. 알겠냐?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이라도 기억해라. 사전식 배열. 진짜 그냥 순서대로 팩토리얼만 잘 쓰시면 되거든요. 순서대로 팩토리얼만 잘 쓰면 돼요. 12번은 제가 넘어갈게요. 나머지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열심히 했던 거라서. 사전식 배열은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순서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13번. 지금 먼저 문제 A, B, C, D 이 5개의 문자가 있대요. 여기서 뭘 확인할 거냐면 C, E, B, D, A 라는 애가 몇 번째 숫자인지를 확인할 거래요. 처음부터 세요. 처음부터 세라고.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세는 게 A, B, C, D, E 다음에 뭐지? 라는 걸 세자는 게 아니라 뭐야? A로 시작하는 블라블라블라블라 A 블라블라블라 몇 개가 있을까? 아까 내가 여기 있죠. 뭐라고 했어? 특정 위치가 정해진 경우엔 제외하고 계산한다. A가 자리가 정해졌으니까 제외하고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지? A가 맨 앞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개. 24개. 그럼 B 블라블라블라 도 몇 개? 4팩토리얼 개. 24개. 그럼 여기까지 셌을 때 총 48개까지 셌다고. 그럼 이제 맨 앞자리 수는 C로 고정했어. 그 다음 뭐해? 다시 A부터 세. CA로 시작하는 거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6개. CB로 시작하는 애도 3팩토리얼. C는 없지? CD로 시작하는 애도 3팩토리얼까지 세. 여기가 총 몇 개야? 18개죠? 다 더해주시면 얼마? 66개네요. 그지? 자, 그럼 이제 C2야. 또 앞에서부터 해. A로 시작하는 애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럼 이제 C, E, B. A, D. 그 밑에가 C, E, B, D, A. 여기가 68개고요. 69, 70번째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100번째에 오는 문자열을 구하여라 라고 나오는 것들도 이거 지울게. 100번째 나오는 문자열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그것도 아까 했던 걸로 똑같이 A 블라블라블라 24개, B 블라블라블라 24개, C 블라블라블라 24개, D 블라블라블라 24개. 여기까지가 96개. 오케이? 그 다음 2로 시작하는데 A로 시작하는 애가 3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세버리면 102가 돼서 초과한다. 그럼 얘는 A가 되는 애가 맞고 또 B로 시작하는 애가 2팩토리얼 98. 그럼 E, A, B, C로 시작하는 애가 2팩토리얼이라서 100개. 여기 마지막에 오는 숫자가 답이겠네. BD, NO, EA, C, DB.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천천히 세시면 돼요. 별로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몇 번 해보면 감이 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돼요.
자, 요까지 해서요. 정리할 테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예, 시험 범위 준비하십시오.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